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도 하고요. 서울, 경기 지방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렸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출근길에 계시는 분들, 또 집 밖에 나가실 분들 건강에 좀 옷 좀 따뜻하게 여미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이런 데 좀 안 좋으신 분들, 혈압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추운 날씨에 특히나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 불에 이제 건강상의 사고를 입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목, 머리 이런 데 따뜻하게 보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옆에서 챙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옆에서 잘들 좀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엔 아침부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한 2시간 하시다가 점심때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오늘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헌 부장, 메리츠중금증권 영동지점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죠. 네,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모처럼 지갑을 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2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상당한데요. 잠시 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절벽 또 그리스 문제도 약간의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실행과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분께서 경험칙상으로 알다시피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자, 과연 고수들은 오늘장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요. 여러분께 딱 맞는 그런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중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운데 출근길에 고생 좀 안 하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셔야지 저희 투자자 여러분께 이 좋은 종목들 매일같이 선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좀 가까우니까 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면서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양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2.82포인트 하락하면서 1908.5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제도 신고점을 터치하고 144만 3천 원을 터치했는데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140만 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도 창구가 좀 나오면서 큰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어제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19억과 240억대의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개인이 7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였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현대중공업이 1% 이상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강보합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KB금융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업종에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특징 종목으로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테이블 증설 허가가 공시가 나오면서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는 0.6원 내린 1085.5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8포인트 하락하면서 496.2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사자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어제는 코스닥에서 166원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투신권과 금융투자 이런 주체들이 105억과 3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 종목은 파라다이스와 SK 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다음 등이 상승을 보였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인터플렉스, GS 홈쇼핑, CJ E&M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주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 테마주라든가 문재인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보령메디앙스라든가 아담컴퍼니, 바른손, 서희건설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어제 여기 상종목 코스피에서는 강원랜드,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전자, 호텔 신라를 좀 매쳤고 코스닥에선 다음과 파트론, 오스템 임플란트,
메일 유업,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전기, 삼성전자, 제일모직, 현대차, 포스코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선 SN, 엘토소프트, 서울반도체, 조이맥스, SK 브로드밴드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숨고르기에 좀 들어왔습니다. 다우지수는 42.3포인트 하락하면서 12,967.37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카콜라라든가 아멕스가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애플이 3% 이상 급등하면서 9.93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2.8포인트 하락한 1,306.2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전환 추산설로 수정하는 데 이어서 조기 폐장한 부분 이런 부분들 예를 펴셨습니다만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경제지표 개선이 상승에 촉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조정세를 좀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재정 절벽 협상과 그리스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이런 공화당 하원 의원과 추측이 돼서 일단 진행될 예정이고요. 28일 재정절벽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회동이 좀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저는 역시 이제 그리스의 그 부채 비율을 지금 탕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온 지금 스파 뉴스로 보면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4%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당초 이제 IMF가 그리스의 2020년까지 이 부채 비율을 120% 낮추라고 좀 요구한 상황인데 그리스의 그 부채 비율은 내년에 190%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조정세를 좀 염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유가는 0.6% 54센트 하락한 87.74대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도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양시장 마감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 세아베스틸이었는데요. 장중 등락을 거두었지만 목표가를 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세아베스틸 사실은 시장에서 중심에서 좀 벗어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 관련주로 제가 어저께 부각을 좀 시켜드렸고요. 어제 제가 제시한 25,000 주가가 25,250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0.6% 사실 보합권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PBR 0.6배와 더불어서 또 올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만 이전 지배 구조에 기인한 배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도 실적과 비슷한 그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배당 수익률은 4.1%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 주가 PBR 0.6배 내년도에는 창녕 제2 아변 공장 가동에 따른 가동률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4,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까지도 3% 터치를 안 하면 일단은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황 강주는 STS 반도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테스트와 메모리 카드 이런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고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 전략에서 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을 향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을 좀 봐야 되는데 상반기 매출은 1,87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7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도 4억을 기록하면서 9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런 실적 악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런 외형 축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부진한 게 SS 반도체 상반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0월 이후에 투자 포인트인지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이후에 강력한 수요 회복 추세를 좀 둘 수 있고 이 3분기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 주요 고객사의 물량이 10월 이후에 회복 추세를 나타내면서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삼성전자의 그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가 이 메모리 물량으로 이제 실적이 10월부터 이미 크게 턴어라운드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올 4분기에 좀 지속될 것으로 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손실률이 마이너스 6%인데 이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턴어라운드되면서 11%를 기록할 것으로 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흑자 전망이 한 분기 만에 그동안에 이제 강력한 수요 회복을 더불어서 4분기에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 높은 이 모바일향 패키지 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원가 개선 효과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셋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전방 업체의 이 동사의 패키지가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면 영업이익은 84억, 순이익은 68억 적자를 영업이익은 84억 흑자지만 순이익은 적자 68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318억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순이익도 210억을 전망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세도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내년도 예상 EPS 대비해서 2년 평균 BR 20배를 적용해서 만원대의 저점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도 12월 1일 이후 89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들어봤고요.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6,45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TS 반도체, 오늘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 열리기 직전입니다. 현재 한 7포인트, 8포인트가 넘어섰군요. 거래소가 그리고 코스닥이 1.64포인트가 오르면서 거래소는 1917포인트, 코스닥은 497포인트로 장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500선을 회복한 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500선 좀 안착하는 그런 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시장이 일단은 상승 출발해서 좀 안도감이 있습니다. 전일 뉴욕은 혼조세였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거래소가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스였던 합의 경계감 때문에 조금 쉬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에 약간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걱정할 건 아니다 보겠고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어떤 일부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쉬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140만 원 초반까지 밀었었는데 보니까 보험 상품 계정에서 한 3만 2천 정도 나오면서 약간은 차익 실현 효과 들어가지 않나 보였고요. 장 초반 같은 경우 일단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0.5% 상승하면서 141만 원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대기아차 사실 최근 장의 특징이 지난 목요일부터 연기금 쪽에서 전기전자나 자동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이번 주 후반 정도 11월 자동차 판매 동향이 좀 발표가 될 건데 그걸 앞두고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강세로 들어온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21만 9,500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저께 피치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죠.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S&P랑 무디스에서 전달에 신용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평사들은 한 군데가 강등하게 되면 계속 따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포스코의 어떤 신용 등급, 피치사의 어떤 신용 등급 강등은 이제 절대 가격 30만 원 초반에 있는 포스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모비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4천 원까지 들어오면서 1.5%. 역시나 오늘도 일단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대형주 쪽은 조금 강세가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요. LG화학은 역시나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30만 원 정도에서 약 0.16%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글쎄 언제 20만 원 올라갈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사실 19만 9,500원 이 현대중공업도 절대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20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 메리트를 노린 단기 세력들은 좀 매수가 들어올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 0.74% 상승하는데 완전히 김중수 사장의 어떤 퇴임 이후에 지금 신임 사장 두 후보가 약간 거론되면서 어떤 CEO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27,350원 정도에서 좀 잡아주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하이닉스 오늘 0.2%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 시장에서 루머도 있었죠. 도시바가 생산 차질이 좀 빚을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장중한 때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뭐 장초 후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밀리면 좀 빠졌던 것 같고요. 0.2% 지금도 하락한 25,750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를 할 수 있는 KTNG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는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1.3% 상승하면서 86,4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140만 정도에서 받쳐주고 현대기아처럼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좀 특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지수 잠깐만 살펴드리면 그래서 오늘 강세 업종을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운송장비, 정권업종, 전기가스업종 순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뭐 의료정밀업종,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피에서 의료정밀업종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래산업이나 DI 같은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의료정밀업종 1순위고요. 통신업종, 소형주 위주 조금 상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1915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일단은 지난주에 IT 쇼핑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수급적인 한계를 조금 드러나면서 한 1900선, 1915포인트 정도에서 약간은 한 번 더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첫 출발 상황은 어떠한지 홍희진 팀장께서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뭐 힘이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지금 강보합세를 좀 시작을 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 그다음 박근혜 문재인 관련주,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졌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은 급락이 좀 나왔고요. 반대로 뭐 이지라든지 동양물산, 고랭메디앵스 같은 박근혜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좀 문재인 관련주, 의료대 생명과학이나 뭐 바른선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안랩이나 우성사료 같은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7% 이상 좀 급락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4.6%대, 한 2%가량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고요. 이지 같은 경우 박근혜 관련 테마주는 일단 상한가에 좀 안착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테마주에 대한 흐름 자체를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지금 매매는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지금 테마주가 상당히 좀 부각되면서 뭐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나 기대감이 살아있던 뭐 성장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7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좀 더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200억 정도 이상, 200억 이상 순매도를 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매도 자체가 또 다시 한번 증거되는가 아니면은 이러한 매도가 이제 매수 전환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기관들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IT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관련 기기, 그다음 터치스크린 패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업종이 안정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나 성장성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원화 강세 수혜라든지 여행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정도로 지금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좀 나온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은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입니다. 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하락한 1084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장에서는 사실 재정절벽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외환시장과 증시 모두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뉴욕장 마감 이후에 그리스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아시아 거래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소폭 이제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환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강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심리
심리적인 위축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한 규제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경계심에 달러 매도세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물한 규제는 이미 이제 외국계 은행과 이제 국내 지점 모두 어느 정도 이제 한도를 다 낮춰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 규제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1,080원에 대한 당국의 방어 의지를 크게 드러냈다라는 이런 점에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80원을 하향 돌파하는 상황은 당분간 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수급 면에서는 월말을 맞아서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이런 실수급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6.06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채 시장은 전일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그리스 협상 소식에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내내 6거래일 연속 국채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조금 끌어내린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6천 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는 어느 정도 잦아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리 레벨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흐름 자체는 좀 위험 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국채 선물은 계속해서 106 피겨에 대한 이런 공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증시와 연동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기조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절벽 우려는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IT와 유틸리티를 담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국증권은 연말 소비 회복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한양증권은 반등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겠지만 눈높이는 낮출 것을 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 마찬가지로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반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펀더멘털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소비 관련주가 우위, 일본은 안정형 내수주가 우위, 한국은 IT 하드웨어가 우위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3국의 펀더멘털 공통점은 제약 유틸리티로 국내 제약업종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고 있고 유틸리티는 3국 모두 펀더멘털 개선이 진행되는 업종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펀더멘털상 IT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동반자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유틸리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반등 과정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지난 9월 중순 이후 진행된 단기 하락 추세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61선과 121선의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61선의 하락 기울기도 둔화돼 이전 고점대인 2012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구리 선물 가격의 경우 의미 있는 바닥권을 형성했고 미국의 S&P 500 지수도 60주 이평선의 지지력을 확인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2012를 목표로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며 이 가격대에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1900에서 1940포인트 수준이 지지되면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부국증권입니다. 올해 미국 쇼핑 시즌은 전년보다 4%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그리스의 불확실성 완화 기대에 더해 연말 소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종 전략으로는 연말 특수가 예상되는 IT, 유통, 섬유, 의복, 화장품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속해서 한양증권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초반 분위기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추세적 상승 방향으로 연결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재정 절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경기 선순환 시그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반등 연장선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탄력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주요 이평선 저항을 감안한 시장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글로벌 증시 혼조로 마감했었죠. 네, 우선은 전일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혼조세로 좀 마감한 부분인데 사실 이 영향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도 지금 약간 받고 있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거래소 외국인이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이 어제와 엊그제 그리고 이틀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난주에 그런 계속적인 무차별적인 순매도는 이제는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밑에서 하방 경제성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우선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거는 약간 좀 불안한 분위기긴 한데요. 하지만은 밑에의 하방 경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큰 우려감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식형 펀드로 또 6거래 연속 자금 계속 순유입되고 있고 전체적인 그런 미국 내구재 주문 아니 미국 내구재 주문 그런 지표나 아니면 3분기 GDP 지표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12월 연말 쇼핑 시즌 맞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상승세를 어제의 그냥 좀 반등 여력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IT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특히 터치 패널이나 FPCB 쪽 계속 관심을 둬야 맞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강하게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평 많이 가장 과대납폭했던 그런 종목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오늘장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세우고 계시는 전략은요? 네, 오늘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나라 출발과 함께 그리스 합의 도출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조정 양상에서 아무래도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했지만 긍정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들이 현 선물관의 위쪽 저항대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격을 좀 잡아보면서 장중 트레이딩 정도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지금 관망세가 뚜렷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수급 부분,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항대를 한번 확인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요. 여전히 추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현재는 관망세로 집어넣고 오후장에서 공략을 좀 해보려고 그리고 나서 내일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코스닥 자체적으로 IT 부품 관련된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반드시 미인주들이 좀 도출되고 있다라는 거, 남들과 좀 다른 관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나서 현재 저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지기 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돼서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에 국면 국문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면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오후장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32,500원에서 33,0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단기 목표가 34,000원, 중기적인 포트 자체적으로 좀 끌고 간다면 현재 대세 부분에서 대외 증시 부분의 긍정 부분, 우리나라도 위쪽 상단을 한 번을 터치하겠다라고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35,000원 정도 초반부를 단기 목표가 트레이딩으로 잡겠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라인 자체는 이탈하는 부분까지 봤을 때는 32,000원을 짧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참 잊어버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SK컴즈입니다. SK컴즈가 지난 7월달에 상승 모멘텀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9월달까지 급등, 단기 급등이 나온다는 다시 제자리 양상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잘 알고 가시는 바와 같이 다중 바닥 중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SK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권에 대한 대선의 부분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을 받아볼 수 있는 숨은 진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 여파 속에서 본다라면 오늘 부분에서 개별주 쪽이 일단 대형주 쪽에서 숨고르기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쪽에서 강한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기는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8,350원 이하에서 8,23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겠고요. 그러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면 8,800원 정도, 그 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9,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는데요. 단 순설 라인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막 내려와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여파를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순절 라인 같은 경우는 넉넉히 잡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7,000원 정도를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만약 내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 현재 가격대 부근인 7,87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풍산, SK컴즈 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을 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이 1900포인트 올라와도 속칭 말해 재미는 없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1915포인트 정도에서 딱 멈춰 있고요. 어떤 수급적인 한계, 대형주 쪽에서도 사실 이렇다 할 특징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어떤 대형주에서 선방하고 있는 업종은 그래도 IT와 자동차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41만 5천원. 저보고 지금 가격에 살래 말래 판단을 물어보면 저는 안 산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가격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지금 어저께 외국인이 한 38,000주 연기금 보험 상품 계정에 38,000주 나와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다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규 매수에 가담하는 세력들 연기금 쪽에서 2만 주 들어왔는데 굳이 따라가 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도 140만 원 정도에서 멈춰주면서 할 것이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 돌파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수준은 142만 원 정도의 약간 어중간한 자리라는 거죠.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거나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는 한 140만 원 전후에서 좀 멈춰주지 않을까 이야기하고요. 솔솔 나오죠. 증권사에서 170만 원, 180만 원.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습니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릴 때 나오는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은 이미 버전에 먼저 나와 있던 보고서를 그 타이밍에 뿌려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니 많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은 시장의 핵이다. 그래서 계속 시장 바로미터는 지켜봐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글쎄요. 제가 분위기란 표현을 뭐라고 표현드리냐면, 지금 이제 11월 접어들어서 하이닉스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좋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5,000원, 26,500원 밴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10월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실적 개선 회복이라는 급등 이후에 이제 벌써 11월 달에 접어들게 되는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부담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좋긴 하지만은 한 달 내 계속적으로 한 만원, 26,000원 준위에서 상하 1,000원의 박스권에 조금 묻혀있고 그냥 갇혀있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 투자 접근은요, 글쎄요, 저는 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추격 매수가 가능한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사실은 항상 조정시 매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제가 판단할 때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보유 관점 맞는데 신규 투자 매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약간 기관들이 아무리 그리 좋다 그래도 저는 조금 반대의 생각 갖고 있는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같은 보면은
10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이닉스, LG전자의 두 키워드는 실적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개선 기대감이 항상 묻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기 급등에 숨고르기 들어가게 되면 숨고르기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어떤 IT 트렌드는 삼성전기로 많이 몰리고 있죠. 워낙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효과입니다. 효용이 가면 아우가 가는 것이고 삼성전기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됩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가 잘 팔리면 거기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적층 세라믹을 공급하는 부품주 삼성전기는 어느 정도 부각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10월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10만 원 밑에 있다가 삼성전자가 11월 접어들어서 급하게 130만 원 초입에서 40만 원을 치고 가는 보니까 거의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패턴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기관들은 지금 똑같은 거래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보유한 입장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온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기는 11만 원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11만 원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성전자는 148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제가 주식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를 만약 9만 5천 원 초입에 샀다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10만 5천이라는 가격은 앞으로 향후에 5천 원 정도의 어떤 추가 상승 야력을 보는 관점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으로만 이것도 잘 가는구나 그렇게 좀 짚어주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 SDI도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삼성전기 갔는데 나라도 못 가겠느냐.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삼성 SDI, 삼성전기는 같은 전기입니다만 조금 다르고요. 제가 그 누차 말씀드린 삼성 SDI는 지금 약간은 15만 원 똑같습니다. 15만 원 밑에 정도에서는 매력적. 지금 1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사실은 뭐 사실 길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조금 굳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보유 관점은 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IT를 좋게 보면서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동차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할 거냐? 현대기아차 외국인들 계속 사고 기관들 사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이죠. 자 지금부터 올해 11월 29일이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이라서 우리 2012년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연기금들, 토종 자금들은 아마 실제로 주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뭐가 들어오냐면 IT와 자동차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동차 왜 들어오죠? 실제로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실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쌉니다. 포가 7이니까 때문에 배당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외부적 이슈, 수급적 이슈가 현대기아차의 주가에 대해서 약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내년까지 보는 장기 토종 세력들은 굳이 21만 원에 있는 현대기아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지금 당장 현대차를 여기서 25만 원까지 띄우겠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매력과 배당락을 감안한 매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날짜 정확히는 안 뽑았는데 아마 이번 주 말 정도에 11월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되고 기관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연백 과장 논란인데 불구하고 북미에서 자동차가 잘 팔렸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지금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현대 자동차 섹터, 실제로 완성차 섹터는 정말 내가 배당락 이후 내년까지 보시는 투자가 분이라면 일부 분할 매수 가능한데 신규 매수로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시는 분이라면 아직까지 좀 네거티브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사올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 현대위아 하나만 딱 뽑습니다. 현대위아는 실제적으로 오늘도 17만 8,500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사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좀 장기적 그림에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빠질 때마다 실제적으로 보면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은 사실 완전 부품 회사 아니겠습니까?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때 조금 안정적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 현대위아를 좀 택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타이어 관련주 3사가 조금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네요. 한국타이어가 0.2%, 금호타이어가 0.7%, 넥센타이어는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넥센타이어는 뭐 지난 금요일에 너무 올라서 좀 2% 조정을 보이는 것이고요. 타이어 업종도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좋게 봅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좀 저평가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전체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진한 흐름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타이어 섹터는 약하다. 하지만 테크니컬 분석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금호 타이어의 어떤 차트라든지 한국 타이어 차트는 한 번 정도는 매수하면 헬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일단은 지금 현재 전차 다음으로 가장 기관과 외국인의 콜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다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 잠깐 말씀드리면 현대차 20만 원 현대중공업 20만 원 밑에 있다고 뭐 사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과연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는요, 사자마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 싸다고 샀는데 안 올라가면 그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로는 현대중공업 뭐 20만 원 밑에 있고 삼성중공업 3만 5천 원이니까 참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사야 된다면 차라리 저는 현대중공업보다 늘 드리는 말씀이 삼성중공업에 베팅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주가 조금 못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선기자재, 뭐 성광밴드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 여전히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성광밴드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관 노름에 조금 저희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 피팅업자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항상 보면은 여름이 제일 잘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광밴드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태광 같은 피팅업체는 태광의 실적 쇼크 자체가 사실은 성광밴드 동반 하락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성광밴드는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때문에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성광밴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트나 가격은 조금 망가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 그렇게 약간 역발상도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정유화학업종 넘어가겠습니다. 정유화학업종은 최근에 정유 기름사들은 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SK이노베이션 거의 일주일째 16만 원대 걸쳐 있고요. GS 같은 경우도 7만 원 정도, SO일도 9만 8천 원 정도인데, 사실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유가 최근 움직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시장 트렌드 자체가 일단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의 어떤 불규칙성 자체가 중동발 리스크에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등락에 따라서 정유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유업종에 대해서 조금 쉬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SO일은 고배당주기 때문에 뭐 솔직히 98,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21만 원에 있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접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SO일에 대한 투자 접근은 지금부터 들어간다면 단순히 10만 이상을 노리는 시세 차익보다는 오히려 연초까지 배당락까지 감안한 매수라면 SO일에 대한 매수는 유의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금호석유 조금 10만 원대 올라오면서 1.4% 올라오는 모습이죠.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벌써 10만 원까지 내려갔네요. 금호석유 오늘 이야기는 시장에서 타이어죠. 타이어 수요가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정유 화학업종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뭐 살만한 섹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화학업종에 봤을 때는 사실 LG화학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히려 정유업종에서는 사실 SO일 정도만 현재 수준에서는 배당 접근에서는 조금 유의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홍희진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을 접근하시고요. 현대철 지금 오늘 보니까 2%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태로 봤을 때 1850포인트 아니면은 지금 1800에서 1850포인트가 재차 이탈되지 않는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큰 충격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뭐 뉴욕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다음에 중국 증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충격이 더 이상은 받는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급등락은 있고 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긴 하지만 여기서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세창을 계속 보고 계시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 거의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철강업종,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리포트들만 나오지만은 항상 안 좋을 때는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좋아질 때 그런 리포트들이,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는 순환매가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선 관련주라든지 원화강세 수혜주, 그다음에 IT 일부 종목들이 좀 급반등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약이나 음식료업이나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쉬어갈 때쯤 이제는 IT라는 지금 그러니까 대체 업종이 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들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쉬어갈 때쯤이면 경기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라는 건 이번에 재정절벽 이슈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재정절벽 이슈가 남아있는데 그 이슈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철강이라든지 기계, 건설 좀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도보다는요 보유 관점 내지는 소폭이나 좀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빠지고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보신다면 현재로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근데 이제 포스코보다는요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 하이스코. 근데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성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대차 흐름과 조금 지금 비슷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풍이나 그다음에 풍산, 그다음에 세아제강,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이들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다. 오히려 풍산 같은 경우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계 관련주는 상당히 좀 어렵죠. 두산중공업은 바닥을 잡나 싶더니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흘러내리기만 하고요. 여기서 매수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좋지 않은 시점에서 물량은 털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많이 빠지면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수주 얘기라든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 기관들이 먼저 그러니까 연기금의 정보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저가에 사주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나 두산인프라코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두산 관련 기계 관련 그룹주는 일단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지금으로서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급등이야 뭐 단기적으로 뭐 한두 번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신텍 같은 종목들에 대한 뭐 신텍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한국카본, 화인텍 같은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좀 나아지는 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 세 가지를 가장 주력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삼성물산 내지는 대우건설이었죠. 지금 최근에 흐름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뭐 대우건설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21선에 대한 안착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는 오히려 강한 모습, 업종의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셔도 일단 가격대로 봤을 때 55,000원 라인이 좀 지켜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삼성 관련 그룹주들은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이제는 지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분별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로도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다라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보유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여기서 신규적으로 사야 되는가. 근데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급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은 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 좀 가능하고요.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동안에 매수 사인을 말씀드렸던 물량 자체만 지금 보유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업종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설이 못 가면 은행도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건설업종이 안 좋아져서 돈이 만약에 떼인다면 은행에 상당히 좀 타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보실 때 건설업이 밀리면 은행도 같이 밀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 최근에는 뭐 지금 예대 마진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출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다. 대출이 안 되면 수익성이 감소될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그러니까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정 비중 소량만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한주지, KB, 하나금융, 우리금융.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탄력적으로 어떤 것들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BS금융주주라든지 DGB,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구뱅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작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차트를 보셔도 지금 BS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좀 나오는 반면 지금 우리금융이나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밀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KB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현재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 안에서 그 업종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은 수급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대우증권 지금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20포인트를 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보고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맥락이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11,000원 이하권에서 모아가시면은 향후에 반드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 정오점을 쉽게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업종은 여전히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심 있는 분들은 모아가시되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요통, 음식료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래도 뭐 삼성전, 현대차 위주로 해서 1925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방어지를 할 수 있는 통신주는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SK텔레콤, KT, U+, 0.5% 세고 있는데 요새 KT 임원들은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러죠. 주가 워낙 잘 가가지고요. 다음 달 7일 정도 아이폰5가 국내 상륙한다 이야기 잠깐 나오게 되면 사실 LT 시장은 SKT와 KT 쪽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치고 있는 LT 쪽에서는 3위 정도를 하고 있는 KT가 계속적으로 계속 부각되는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투자 관점에서 보면 현재 수준의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관망 및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SK텔레콤은 15만 원 정도, KT는 제가 보니까 4만 원 돌파 가능성은 뭐 시간 문제다 좀 보는 것이고요. LG U+도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LG U+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중간에 흔들림 자체가 SK텔레콤이나 KT보다 조금 등락폭이 조금 심하다는 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LG U+ 관점에서 일단은 한 7,400원 정도가 지지되는지 조금 지켜본 이후에 재미있어 공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살펴드리면요. 유통업종 오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이제는 뭐 편의점까지 규제한다 그러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500m 내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500m 내에 못한다 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제 공정위에서 편의점은 신규 출점을 기존 출점 대비해서 800m 이내에서 제한한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죠. 뭐 CU라든지 그러니까 페리마트라든지 GS 홈쇼핑, GS 리테일이죠. GS25라든지 뭐 이런 미니스탑 이런 그 편의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GS는 사실 전국에 2,500개 이상의 리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때문에 조금 빠졌다. 사실 이건 이제 대선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인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GS 리테일 오늘 주가 급락 자체는 실제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좀 많이 반응 그 아침보다 빠졌다가 많이 회복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매수해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규제 자체는 주가의 반목을 잡을 수 있는데 현재 GS 리테일의 성장성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주가 급락은 오히려 매수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 빠졌다고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한 가지 유통업종의 특징주로는 호텔 신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가던 호텔 신라 주가 최근 1, 2개월 만에 너무 많이 빠졌죠. 시장에서는 내년에 서울 호텔 리노베이션 개축하니까 영업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바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제입니다. 면세점 규제라는 거죠. 호텔가 면세점은 사실 롯데와 호텔이 쌍방구도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인천공항 면세점을 호텔 신라가 입찰하려고 그러다 지금 약간 삐끄덕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경제 민주화입니다. 중소기업 줘라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호텔 신라 묶여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호텔 신라의 주가의 약세는 바로 면세점 규제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주가의 발목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좋고 면세점 수익 좋습니다만은 그런 규제 요인이 호텔 신라의 주가 발목을 조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면보다는 일단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투자 관점에서는 글쎄요 45,000원 정도 조금 1,000원 정도 밀린다면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보겠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잠깐 살펴드리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있죠.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흐름에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하지만 뭐 대표적인 음식료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뭐 롯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추세 쪽에서 조금 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대상만 말씀드리면 대상은 사실 3만원 100을 두고 조금 쉬고 있죠. 오늘 2% 상승하고 있는데 3만원이 그냥 3만원이 아니라 대상의 시가총액 1조 원을 만드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 수준에서 조금 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대상 글쎄요 조금 기다려보면 오히려 재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떠한지 홍희진 팀장께서 봅니다. 자, 오늘 테마주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좀 빠지거나 뭐 거의 그냥 그 비슷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안철수 안랩이죠. 플러스 전환했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 지금 외국인의 지금 선물 매수,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비차익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박근혜 관련 테마도 그렇고요. 안철수나 문재인 관련 지금 종목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문재인이나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은 일단 좀 차익에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안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한숨을 좀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한 4만 원 선, 그러니까 5일선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은 테마주는 전반적으로 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부각이 됐었던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오늘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상당히 테마주는 좀 멀리 하시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체적인 전략세입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했지만 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930선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1.3%대 반등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동안 뭐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았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과 같이 그동안 소외주들까지도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930선에 있어가지고 동시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930에서 40선은 200일선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60일선 위치해 있고, 그리고 9월 고점 이후 단기 하락폭, 그러니까 9월 고점에서 11월 저점까지 하락폭을 50% 되돌림 수준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동시세를 돌파하기에는 시장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착 과정, 그러니까 돌파 및 안착 과정이 좀 더 전개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전일에도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소외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낙폭과다 업종, 그러니까 이격도가 21선, 심리선보다도 이격도가 더 크게 벌어졌던 낙폭과대 업종들 중에서 수급 모멘텀과 실적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업종들을 살펴본 결과 금속광물,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추출되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업종이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금속광물,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동차 부품 업종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이격도가 조금 다소 과다할 정도로 벌어져 있었던, 확대되었던 선도주의 경우에서는 오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단기 조정 과정, 그러니까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 과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주도주, 특히 IT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이끄는 견인차 중에 가장 탄탄한 견인차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수 반등에 대한 기대도 좀 무리일런지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이격도가 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보였던 데 따라서 시장 흐름은 수렴 패턴 이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돌파 및 안착 과정이 좀 더 전개되면서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변수들이
업종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도 1880선 전후에서 세 차례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반등을 하는 과정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반등 흐름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탄력도가 좀 둔화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뭐 시장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속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 조절 과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했고 코스피보다 좀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그런 수익률 갭매우기 차원에서의 등락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등락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단순 낙폭 과대 업종은 업황이라든지 실적 하향 조정세에 따른 그런 약세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모멘텀이 견주한 업종들을 좀 선별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금속, 광물,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통해서 선도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홍희진 두 분 전문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